자, 그런데 돈만 끌어간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시에 아즈텍의 인구가 500만에서 600만이었답니다. 그럼 영국보다도 훨씬 컸어요. 그리고 수도 테노치티틀란 인구가 20만이었으면 전 세계에서 당시에 가장 컸던 도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국을 멸망시키고 금은보화는 계속해서 강제 노동을 시켜서 캐내갖고 계속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 인구 전 인구를 엔코미엔다라는 제도를 통해 갖고 노예로 부립니다. 그래서 노예로 혹사를 해갖고 그냥 거의 다 굶겨 죽이고, 그러면서 온갖 작물들을 다 생산을 해갖고 다 유럽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왕실은 세계 최고의 왕실이에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미 사람들의 그 처참한,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죠? 천연두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은 전혀 면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수천만 명이 죽고 이제 또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먼저 중남미를 다 자기네가 차지를 해버립니다. 영국은 이제 북미를 정복하는 영국은 굉장히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이 대항해 시대에 나서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네 내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영국은 특히 뭐 장미 전쟁 이래 가지고 통일이 안 돼갖고 맨날 들이 싸우다가 장미 전쟁도 그걸로 해서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가 되니까 장미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100년 동안 시름시름 하다가 스페인 무적 함대가 또 온다, 엘리자베스 때 온다 그랬는데 우연치 않게 태풍이 불어가지고 아무 실력이 없었는데 간신히 살아납니다. 가장 후진 국가였고 유럽에서. 그래갖고 정신을 차리고는, 야, 우리도 식민지 개척 좀 해보자. 이 스페인하고 지금 포르투갈은 지난 한 100년 동안 엄청난 부를 중남미에서 가져오는데, 야, 여태 우리끼리 싸우다가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갖고, 그럼 우리도 가자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대항해를 하려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갈 데가 중남미에는 없어요. 이미 다 차지했어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심지어는 플로리다까지도 스페인이 다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데가 플로리다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 로아노크 이런 데 가요. 로아노크에 갔다가 그게 최초의 식민지라 그러는데 다 굶어 죽고 사라집니다.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로아노크. 그 다음에 가는 게 제임스타운 식민지. 1609년에 500명이 제임스타운을 갑니다. 그런데 그 제임스타운은 이게 이제 거기를 가는 길인데 완전한 늪지대. 모기에 그냥 말라리아고, 그러니까 모기의 집합지. 그리고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간신히 해갖고 저런 걸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와갖고 스페인이 했던 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도 와서 금은보화를 찾고, 일단 그리고 이 원주민들을 잡아가지고 원주민 왕을 잡아서 족치면은 금은보화를 이만큼 갖다 줄 거고, 그 다음에는 금은보화가 떨어지면은, 아, 여기 있는 인구들을 노예로 삼아갖고 노동을 시키면 우리도 똑같이 돈을 벌 수가 있겠다 해서 갔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금은보화가 없어요. 북미에는 금이 나는 게 나중에 언제 납니까? 19세기 가니까 저쪽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났지, 미국 동부에 금 없어요. 날씨는 춥고 나쁘고 남미에 비해서 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띄엄띄엄 몇 명씩, 몇십 명, 몇백 명씩 모여 살고 있어서, 남미같이 뭐 500만 명이 한 군데 모이고 있고 20만 명이 도시에 있으니까 다 잡아갖고 노동시키고, 이걸 못해요.
잡으려고 노동시키려고 잡으려고 그러면 다 도망간대요. 말 타고 도망가고 산속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잡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노동을 못 시키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가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해요. 농사 지을 생각은 꿈에도 안 하고 식민지 개척해갖고 일확천금 꿈을 안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이 아니니까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09년 겨울에 500명이 갔는데 겨울을 나서 다음 해 3월이 되니까는 그 중에 60명만이 살아남았었고 그나마 식인을 해서 살아남았었답니다. 그게 지금 제임스타운에 남아있는 그때 교회 같은 거 하나 지었던 거 다 허물어져서 남아있는 아무도 안 살고 있는 유적으로 남아있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보니까는 어떤 건물 하나 지었는데 그 건물 지하실에 보니까 이렇게 다 무덤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도 뒤늦게 발견을 해서 이렇게 십자가 그렇게 갖다 꽂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제임스타운이 위기에 빠지고 그랬을 때 그 유명한 포카혼타스가 거기에 누구죠? 존 누구지? 이 만화 영화에도 나오는 그 존 누구를 만나서 둘이서 뭐 사랑에 빠져서 실제로 포카혼타스가 많이 도와준 추장의 딸인데 그 인근 그 부족의 추장의 딸인데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뭐 사랑에 진짜 만화 영화 같이 사랑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포카혼타스가 영국에도 건너가고 그래서 가서 뭐 여러 가지 배우고 또 미국에 오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 포카혼타스가 바로 이 제임스타운 때문에 나오는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죠.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북미 대륙에 전혀 정착을 못합니다. 제대로.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람들을 불러오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indentured servant 그러니까 노예 계약을 해갖고 본국에서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영국 본국에서부터 야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이거 다 오는 비용 낼 테니까 와서 그 대신 몇 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해라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너옵니다. 근데 건너왔는데 하도 일을 시켜버리니까 영국에서 노예 계약을 하고 건너온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인디안 동네로 도망을 가버린대요. 인디안들하고 사는 게 낫지 나 이거 못 견디겠다고 사도 근데 너무 땅이 넓고 그러니까 못 찾아내요.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도 안 되고 영국서 데려온 사람들도 노예 계약을 했더니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실패를 하니까 1618년에 헤드라이트 시스템을 만들어요. 영국에서 야 그러면 이 식민지가 작동을 하려면은 유일한 방법이 식민지에 오는 사람들한테 아예 그냥 땅을 줘서 이거 네 땅이니까 좀 한번 개간하라 그렇게 한대. 그래서 그때부터 1618년부터 개인당 50에이커 한 1에이커가 1244백이고 6만 그러니까는 300마지기씩을 한 사람한테 뭐 널린 게 땅이니까 예? 그리고 가족 1인당 플러스 가족 1인당 가족 수가 있으면 그 사람 1인당 500에이커 더 주고 하인도 데려왔으면 또 500에이커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50에이커 주고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러고는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땅에서 자기가 자기 농사를 다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또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어떻게 살 건지 사회를 어떻게 조직할 건지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고 자치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보다 착해갖고 북미 대륙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무슨 식민지를 건설한 게 아니라 똑같이 못돼 처먹은 의도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지 약탈하고 해가려고 했는데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식민지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주고
그거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자치권까지 다 줘야지 됐다는 거죠. 선한 의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윤을 내려고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온 사람들도 야, 저 정도면 나 가. 그러고 오기 시작하는 거죠. 1776년 미국이 독립할 때쯤 되면은 뭐 매사추세츠, 무슨 뭐 뉴욕,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이런 자치하는 그런 주들이 있었잖아요. 13개 주가. 그 13개 주가 왜 생겨나는 겁니까?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와서 별의별 대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착취를 해서 뽑아내려고, 원주민이 됐든 영국 사람이든 누구든지 착취를 해서 뽑아내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다 실패를 하니까 결국은 자치권 주고 사유재산권을 주는 거예요. 이 사진이 칼로스 슬림, 멕시코 최대의 부호입니다. 빌 게이츠고. 근데 2010년에서 2013년 동안 칼로스 슬림이 세계 1위의 갑부였었습니다. 지금은 18위고. 근데 빌 게이츠는 95년에서 2017년 24년 중 18년을 세계 1위 갑부. 그러니까 칼로스 슬림하고 빌 게이츠하고 주거니 받거니 했었어요. 1위를. 근데 이 얘기를 아제모글로하고 로빈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정부의 독점권을 준 거죠. 통신사. 저 사람 것밖에 없어요. 모든 통신사 이걸 또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어요. 빌 게이츠는 자기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 뭐 MS 도스 이런 거 뭐 만들어 가지고 순전히 자기의 재능으로, 실력으로 그걸 가지고 올라온 거죠. 이 사람 때문에 미국의 IT 컴퓨터 산업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폭발적으로 그걸 만든 사람 아닙니까? 칼로스 슬림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분석하는데 매년 멕시코 경제가 0.5% 성장률이 손해를 본대요. 슬림의 독점권 때문에, 경쟁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독점하게 되고 하는 그 제도의 그 뿌리가 어디서 오냐면은 엔코미엔다부터 시작해서 남미의 끈이 처음부터 착취하는, 그리고 딱 잡고서는 안 놓는, 북미에서는 사유재산권 인정해주고 각자 알아서 하도록끔 하는 그 제도가 어쩔 수 없이 정착이 된 거고, 그것이 지금 200년, 300년 지나고 나니까 그 두 나라의 국부의 차이도 있지만 그 부의 형태 그리고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전혀 다르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론을 이해하시려면 딱 요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Inclusive institution이 있고 Extractive institution인데 번역들을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 저는 포용적 제도라고, 뭐 보통 포용적 제도라고 번역을 하고, Extractive는 착취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약탈적, 하여튼 뭐 저는 약탈적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러는데, 제가 Inclusive institution을 포용적 제도라고 번역을 하면은 보통 들으시는 분들이 포용적이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좋은 의도에서 이렇게 남들을 포용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자꾸 어감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전혀 그 뜻이 아니라 인클루시브한 거는 어쨌든 본의 아니게 그 사람들도 포함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제도.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제도. 아까 북미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제도. 그렇죠? 딱 총독이 와갖고 모든 거를 컨트롤해서 수백만 명을, 수십만 명을 노예로 부려갖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다 50에이커씩 받아가지고 수십 명, 수천 명, 수백 명이 와서 각자 짓고 하는 거. 그게 인클루시브한 거고, 남미에서 일어났던 건 엑스트랙티브
약탈적 제도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왜 어느 사회에서는 포용적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지금 미국 북미 얘기가 그리고 어디에서는 extractive 약탈적 제도가 만들어지냐? 이거를 정확히 봐야 된다. 그걸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inclusive institution이 포용적 제도가 왜 필요하냐면요. 그래야지 기술 혁신이 일어납니다. 경제 발전은 기술 혁신이 있어야만 일어납니다. 똑같은 양식으로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농사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1000년, 2000년 지었어요. 근데 안 늘어나요. 똑같습니다. 기술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모내기를 하든지 뭐 무슨 새로운 쟁기를 갖다 하든지 뭐 소로 하든지 아니면 뭐 철로 만든 쟁기를 하든지 등등등등 달곡기를 만들고 등등 온갖 기술 발전이 일어나야지 경제가 발전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기술 혁신이 일어나야지 노동, 토지, 자본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늘 있는데 노동, 토지, 자본은 있는데 그거가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거기에 기술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확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기술 혁신이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유재산제가 있어야 되고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을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계약을 맺으면 저 사람 웬만하면 계약 지킬 거다. 안 지키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를 소송을 걸어갖고 보상을 나중에 받을 방법이 있다라는 확신이, 그 모든 제도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계약을 하죠. 사람 말만 믿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때. 그리고 기회균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죠. 기술 혁신은요, 역대 특허를 낸 사람들을 미국은 1780년부터 특허청이 있었습니다. 특허청에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 미국 독립선언서를 초안한 토마스 제퍼슨이 특허청의 위원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특허청에 특허를 내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있었으니까. 거기를 보면요, 왕족, 귀족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특허를 내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특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토마스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이 무슨 교육 받았어요?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하도 공부를 못 해갖고 맨날 야다 보니까 어머니가 불러다가 야 너는 기죽지 말고 임마 하라 그래서. 그래서 세계 최고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술 혁신이. 나라에서 야 기술 혁신 요 계층, 요 지방 사람들이 요런 사람들이 할 것 같아. 요 집안 사람들이 할 것 같아 해서 지정하면 안 나오죠. 몰라요. 근데 다만 누구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그리고 내가 기술을 개발해서 등록을 하면은 그 기술에 대한 특허가 20년, 25년 동안 나한테만 진짜 있어서 나만 그걸 갖고 이윤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기술 개발을 하고 등록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주겠다는 생각을 하는 나라나 그게 된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뭐죠? 트러스트, 믿음이 있는 사회예요. 신뢰 사회예요. 법치 사회, 이런 신뢰 사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해야 되고 당연히 과학기술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 거니까